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김동주입니다. 저는 1995년 중구문화원에 입사 이래로 향도사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중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구의 역사와 문화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과거 그 신화에서 인간의 어떤 역사로 바뀐 분이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BC 5세기경에 페르시아 전쟁을 다루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역사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 신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 바뀌었다. 그 이후에도 이에치카라는 분이 핫 이즈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아놀드 제이 토인비 박사는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역사라는 것은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우리 그 신채호 선생님 조선 상구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데 이러한 그 역사관보다는 우리는 그 향토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향토사는 우리 중구 사람들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서술한 향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문화관광 해설사 또는 우리 중구 관내 국사 선생님, 또 향토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서 향토사는 국사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서울의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전 시대죠. 선사시대. 여러분들 아마 강동구 쪽에 보면은 거기 암사동 선사유적지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석기 토기 등이 발견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한강문화유역이다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서울 지역에 가장 먼저 도읍을 정한 나라가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한성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근거로서 하남 이래성, 풍납 토성, 몽촌 토성, 방이동 고분, 석천동의 무덤, 이런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세력이 강성해져서 장수왕 때는 우리 지금 서울 지역을 장수왕이 차지하고 고구려 때 이름은 평양의 남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남평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후에 또 신라가 세력이 강성해져서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서울 지역을 한산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해서 상경제도를 주게 됐죠. 그래서 백제 지역, 지금 한성 지역을 남경, 또 신라 수도인 경주를 동경,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서경,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1392년도에 조선이 개국을 했지만은 1394년 10월 28일 날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10월 28일이 서울 시민의 날입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 중구의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한양의 관할 행정국이 선저심리, 그러니까 성박심리까지를 관할 구역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부 52방, 그리고 방 밑에 개, 동, 이렇게 두게 됐고요. 동네방네란 말이 조선시대의 행정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때 보면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곳이 우리 중구 소공동 항구단에서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경기도 경성부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경성부에 이제 구제 1943년도에 우리 중구, 종로, 동대문, 용산, 성동, 영등포, 서대문을 구역소라고 했고 그 장을 구장으로 불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이 끝난 후 서울특별시로 성격을 하게 됩니다. 7개 구에다가 마포구까지를 포함해서 8개 구로 형성되었고요. 신당동 지역과 중림지역이 1975년 10월 1일 날 중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중구 구민의 날입니다. 중구의 지금 면적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9km², 인구는 12만 3천여 명, 행정동은 15개 동, 법정동은 74개 동에 이루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중구의 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약 70%가 1위로 해가 남산이 나왔습니다. 남산은 중구와 용산구 경계에 있는 산이죠. 높이는 한 262m고 면적은 약 90만 평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 남산에 별칭이 많습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때는 주로 이제 지도라든지 책자에는 보면은 목멱산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또 순수한 우리말로는 마암의 종남산. 종남산이라는 말은 봉화가 끝나는 산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인경산, 열경산, 잠두봉. 잠두봉은 그 누에 머리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에는 뽕을 먹고 살다 보니까 잠실, 잠원. 지금도 그 한강 건너에 잠실동과 잠원동이 남아있는 이유가 좀 남산의 풍수 때문에 생긴 명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조선 태조께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때 북쪽의 북악,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과 함께 도성 축성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하게 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교 보통 하면은 충과 효고 그 충과 효를 실천하는 것을 오상이 있습니다. 인의 예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상을 내사상과 사대문과 거기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동쪽에 있는 낙산을 흥인지문이죠.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되겠죠. 인왕산. 그래서 그 인왕산 쪽에 사대문 문 이름을 돈의문이라고 했죠. 예절을 승성한다. 숭례문 보면은 이제 그 명칭이 편액이 숭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북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숙지문, 숙정문, 지금은 이제 숙청문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그 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인의 예지가 있으면 이제 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내사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아마 보신각이라는 종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각에 그 신을 도입을 시켰고, 요거를 이제 보면은 그 도표에 보듯이 색상이라든지 상상의 동물로 이렇게 도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항룡 전부 다 이것은 상상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또 색깔도 뭐 자청룡, 우백호 이렇게 해서 남주작, 북현무, 중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양 도성 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해산을 따라 도성을 축성하게 되는데 길이는 18.627km가 되겠습니다. 우리 쪽 남산 구간은 4.6km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밑에 나와 있는 건물이 국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멱신사로 불렀는데 조선 태조 때부터 국가의 사당으로 봄가을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안 올 때는 기우제,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기청제라고 하죠. 제발 하늘 좀 푸르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기우제, 기청제를 지냈습니다. 또 그리고 남산 아래 사는 사람들을 좀 남촌이다 보니 남산골 샌님. 그리고 남산 정상에 보면은 그 봉수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통신 수단으로서 지금 한 개 봉수만 복원해놨는데요. 원래는 봉수대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함경도, 경상도, 평안도, 강화도, 전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남산 자락에 장충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한제국의 현충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남산은 철저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공사관, 통관부, 총독부 등을 설치했었고 조선신군과 신사를 설치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척결한 이등망분을 기리기 위한 방문사라는 개인 사찰을 짓기도 했습니다. 용산에는 일본군 사령부로 일본군을 주둔시켰고, 그리고 우리 중구 필동에는 조선주둔군 헌병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공원을 유원지로 전락을 시키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남산은 일제 잔재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조선신궁 자리에 남산식물원 백번강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남산식물원 자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 수도방위사령부, 미군사령부, 숭의학원, 리라학원,
남산 2인 아파트, 남산터널 1, 2, 3호선, 남산 케이블카, 서울타워 등을 해방 이후에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중구 인물은 워낙 많지만은 대표적인 인물만 몇 분 말씀드린다면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을 충남 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은 현충사가 있는 곳이고 이순신 장군께서 태어난 곳은 건천동, 인현동 일가가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그 묵정동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서예 유성룡 선생의 지터가 있습니다. 이에도 태계 이항 선생님도 중구에 사셨고 허생전으로 유명한 그 박지원 선생님도 중구와 관련이 있고요. 하가 중에는 표암 강세양 유명하신 분이죠. 또 강희맹 이에도 뭐 중구에 많은 분들이 사셨지만은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구의 명소는 중구가 1394년 한양 천도 이래로 한양의 한 축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선조들의 애한이 남아 있습니다. 충무로 같은 경우 영화의 메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요의 메카, 또 사진의 메카 이러한 곳이 되겠고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청계천, 남산, 명동, 정동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수선전도가 되겠습니다. 1840년도에 김정호 선생님께서 제작한 지도로 전해지고 있고요. 수선이란 말은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가는 선을 서울서 시작한다. 이런 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수선전도는 서울지도, 한양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의 산을 볼 수 있습니다. 북악산, 북쪽의 현무가 되겠죠. 다음에 자청령. 여기 보면 낙타산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낙타산으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낙산으로 부르고 있죠. 낙산. 다음에 자청령으로 인왕산.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어지린자에다가 임금왕자인데 일제 강점기 때는 앞에다 일자를 넣어서 이렇게 인왕산으로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왕자가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 중구에 있는 목멱산, 남산이죠. 남산. 이것이 산해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해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았습니다. 목멱산과 인왕산과 북악산의 물이 환유해서 청계천을 만들게 됩니다. 목멱산에서 필동천과 생민천이 만나는 삼각주 형체가 있습니다. 건천동이라고 합니다. 좀 마른 데죠. 여기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목멱산 우측에 보면은 이쪽은 남영이라고 있는데 남소영이로 불렸고요. 그 하천 이름이 남소문동천이고 동네 이름이 이쪽이 남소문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충단이 있었습니다. 한양을 5부 52방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선전도를 보면은 북부 또는 북촌으로 불리죠. 중부 또는 중촌으로 불리죠. 또 남부 또 남촌으로 불리죠. 또 서부 서촌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동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구는 수선전도에 의하면은 5부 중에서 중부 일부와 이쪽 남부 전역 그 다음에 서부가 중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서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경복궁 서쪽이라 해가지고 서촌으로 어떤 상업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복궁 서쪽이 서촌이라면은 경복궁 동쪽은 동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북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촌은 우리 중구의 서서문동, 정동, 순화동 인근이 서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서쪽은 서촌으로 부르면 안 되고 세종마을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중구문화원이 자랑하는 향도사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은 95년 개원해서 다음해 향도사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서울 중구 향토사 자료집을 1집부터 22집까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가운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 장충단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충단 추모제를 지내면서 장충단의 원래 모습을 저희가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장충단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을 힘겹게 한번 구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탁본을 뜨는 사진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 바위에 불과했는데, 근데 글자가 몇 글자가 보인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가 가서 탁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탁본을 시도했는데 워낙 바위가 풍상에 맞아가지고 워낙 마모가 심해서 탁본을 떼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행히 노공 선생님의 시집이 저희가 또 힘들게 구해서 거기에 나온 글자와 맞추다 보니까 이게 딱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목록 성기재석, 선인의 터에서 놀며 돌에 새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인 노공 조현명 선생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풍양조씨죠. 그리고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인데 아마 그 풍경이 좋은, 옛날에는 청학동으로 불렸죠, 필동에. 거기서 집을 짓고 산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은 노인정 해담터가 있습니다. 조선말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가진 해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다같이 돌자, 중구문화관광 해설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 중구문화관광 해설사는 2008년도, 2009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해설사를 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답사 코스를 보면은 우리 중구에 근대문화유산 1번지인 정동, 또 청계천을 답사하는 청계천 물길 따라 다리 따라, 또 한양도성 순성놀이, 또 장충동 호국의 길, 국치길, 인권유린의 길,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박물관을 소개하는 농업박물관, 한국은행 박물관, 우리은행 박물관, 신한은행 박물관. 또 중구 하면 시장이 많이 있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을 소개하는 중구의 시장. 또 재미있는 신당권 이야기, 강희문, 흔히 시구문이라고 얘기하죠. 강희문에서 박정희 사호까지의 재미있는 신당권 이야기. 또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명동 일대라든지, 또 충무로의 영화 이야기, 충무로의 어떤 영화에 얽힌 이야기, 극장터, 또 극장, 이런 소개하는 답사 코스가 있습니다. 중구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은 전국 최고의 해설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답사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중구의 먹거리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재미있는 중구를 돌더라도 일단 먹어야겠죠. 여러분들 신당동 떡볶이 중구가 원조죠. 옛날에 마봉님 할머니 광고 나오던 말이 기억납니다. 있죠. 며느리도 몰라. 지금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충동 족발. 이 장충동 족발은 아주 유명하죠. 장충체육관 옛날에 레슬링이라든지 컨투라든지 그러한 그 실내 운동이 끝나면은 산천만 영양식이죠. 그 같이 선수들하고 같이 김일 선수, 청규덕, 장영철 이런 선수들과 같이 장충동 족발을 먹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장동 냉면. 물론 중구가 원조는 아니죠. 여기는 함흥냉면으로 유명하죠. 또 물론 장충동 평양냉면도 있고, 그리고 명동 칼국수 유명하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명동 칼국수. 또 황학동 곱창. 장충동 족발이나 황학동 곱창은 옛날에 마장동에 도축장이 있다 보니 거기서 나온 그 부산물로 황학동 곱창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즐겨 찾는 을지로 호프, 을지로 골뱅이, 이런 중구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서울 중구문화관광 해설사는 서울 중구의 홍보대사로 우리 구의 문화유산을 알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국 최고의 해설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